최근 오래된 만화책 한 권이 경매에서 325만 달러, 약 3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1938년 파란색 수트와 붉은 망토를 걸친 세계 최초의 슈퍼맨이 나오는 만화책이었습니다. 슈퍼맨은 1979년 전 세계와 한국에서도 영화로 개봉해서 큰 히트를 하였고 이후로도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에서 슈퍼히어로는 항상 정의롭고 용감하고 지극히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슈퍼맨 같은 슈퍼히어로가 악당들을 물리쳐 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면서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슈퍼히어로는 과연 선하기만 할까입니다. 전과는 다르게 선과 악의 경계를 오가며 악한 슈퍼히어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나온 미국 드라마 더 보이즈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슈퍼히어로 집단을 통해 정의롭기만 한 줄 알았던 그들이 얼마나 허황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군대에서는 예전부터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의 피하 식별을 하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왔지만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걸프전 때도 전사자의 24%가 오인 사격에 희생되었고 지난해에는 이란군이 훈련 중에 실수로 아군 군함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9.11 사태로 외부에서의 테러에 극도로 경계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한 해 미국인 사이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3,500여 명, 하루 평균 1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폐청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하는데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고 정권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만큼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기득권에 의한 부정부패와 불공정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적폐청산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부패 척결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하면 과거 모든 정권에서 사용해왔습니다. 1582년 율곡 이인은 쌓인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진시패소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적폐청산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적폐의 반발도 그만큼 커지고 진흥화되면서 쉽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적폐도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번 정권이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적폐청산이 정리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는 부동산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적폐는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든 정권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칼자루를 쥐고 흔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적폐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누구나 적폐를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도, 검찰도, 공직자들도 말입니다. 마치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피하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구별할 수 없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적폐가 그렇습니다. 루카복음서에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적폐를 비난하는 자신은 정의롭다고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반복되는 죄가 쌓여 있듯이 누구나 적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포공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나왔고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야당 의원은 결국 탈당했습니다. 사람을 매일 씻고 청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적폐청산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자기 자신부터여야 합니다. 기도와 자기 성찰이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적폐는 어디로 갔을까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